정부에서도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적극적으로 꼭 활용하다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여기저기 가서 많이 홍보하는 사이트라고. 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매임대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알짜 정책만을 소개합니다. 정책 플랫폼 코리아TV 생활엔 정책.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민양입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을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주거 지원이 아닐까 합니다. 신혼부부라면 혹은 결혼을 앞둔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지금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집 싸게 장만하는 비법 생활엔 정책에서 공개합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에 대해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H 주거복지기획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정한 차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금융부동산학과의 남영우라고 합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함께 살 신혼집인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 신혼집을 마련한다고 하면 비용이 좀 어느 정도 드나요? 예, 뭐 사실 집값이라는 게 뭐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뭐 두 개에서 세 개짜리면 짧게는 한 25평, 네. 크게는 한 32평형 정도 될 텐데 그 정도면은 이제 25평형이면 한 3억 6천 정도. 그리고 32평형이면은 한 5억 5천인데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혼분들은 좀 더 좋은 집을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요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뭐 아마 25평이면 한 4억 아니고 32평이면 한 6억 정도는 돼야 조금 마음에 드시는 집을 전세로 구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네. 자, 정부에서도 신혼 부부들을 위한 주거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신혼 부부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주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이 있는데요. 요즘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신혼부부들이 아무래도 민간 제도보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을 선호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행복한 결혼식을 앞둔 예비 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 발품 대신 이곳을 먼저 찾았다는데요. 예비 부부가 찾아간 곳은 어떤 곳인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온통 초록빛으로 물든 산책하기 좋은 어느 날. 오늘 만난 재우 씨와 혜진 씨 커플은 요즘 결혼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집 걱정 때문에 사실 결혼을 미룰까도 고민했었거든요. 직장 생활에서 돈을 모은다고 모았는데 요즘 집값에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을 계속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여자친구 직장이 동탄 쪽이어서 동탄 쪽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 보증금으로 마련한 돈이 6천 정도 되거든요. 대출을 조금 받더라도 1억 이하의 보증금이었으면 좋겠고요. 월세 조금 내는 거는 괜찮아요. 두 사람이 원하는 집은 우선 경기도 동탄 지역. 1억 이하의 보증금에 약간의 월세, 그리고 방 2개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과연 예비 신혼부부의 마음에 쏙 들만한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신혼집을 찾는데 당연히 부동산을 찾아갈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똑소리 나는 요즘 커플들이 실속 있는 정보를 찾아가는 곳은 이렇게 따로 있답니다. 바로 주거지원 종합센터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신혼집 찾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거지원 종합센터라는 곳은 저희가 이제 청년층 및 이제 서민들을 위하여 이제 주거 공급을 위한 이제 전반적인 상담이라든지
이제 건설 임대 및 이제 매입 임대 운영 관련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희가 신혼부부인데 주택 공급 지원을 좀 알아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러면 저쪽 테이블에 앉아 계시면 제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두 분 소득이랑 자산이 어떻게 되세요? 저희 맞벌이고요. 둘이 합산해서 총 소득은 7,500만 원이고 차는 국산 소형차가 있거든요. 저희 신혼부부 행복주택의 이제 자기 요건으로는 여기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혹은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그리고 이제 아직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이제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의 자격 요건이 되고요. 다행히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두 분이 이제 맞벌이 신혼부부라고 하셨으니까 이제 656만 9,899원 이하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억 6,100만 원 이하이시고, 그다음에 차량 같은 경우에는 3,683만 원 이하이시면은 저희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 행복주택 자기 요건에 충족하시게 됩니다. 입주 방법은 어떻게 됐나요? 저희 행복주택 입주 방법으로는 우선 저희 센터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이제 내게 되면은 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보시고 나서 자격 요건이라든지 임대 조건을 확인을 하시고 마음에 드시는 주택형 단지를 선택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자격 검증을 통해 당첨이 되면 계약을 진행하고 이후 2달 안에 입주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임대 조건도 한번 챙겨봐야겠죠? 혹시 임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신혼희망타운 이제 55제곱미터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 보증금 7,120만 원에 월 임대료는 27만 9,430원 정도가 되고요. 거기에 관리비는 고객님이 쓰시는 대로이시기 때문에 별도로 또 부과가 되게 됩니다. 혜진 씨는 보증금이 높아질 경우 대출까지도 고려했지만 보증금과 월세를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 전환 보증금 제도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방식이 있고요. 혹은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월세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임대 보증금을 더 내시고 월 임대료를 줄일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있으니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편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직접 상담을 받고 보니 지금껏 막막하기만 하던 신혼집 찾기에 희망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과연 재우 씨와 혜진 씨가 신혼 보금자리로 찜한 곳은 어떤 집일지 직접 한번 찾아가 볼까요? 5가지 정도의 주택이 있습니다. 번화가에서 살짝 벗어나 한적하고 여유로워 보이는 이곳은 대형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이제 신혼희망 타운으로 이제 공공분양과 이제 행복주택이 혼합된 혼합단지인데요. 네. 이제 세대수 같은 경우는 공공분양이랑 이제 행복주택 합쳐서 총 790세대인데 그중 행복주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는 390세대입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깜짝 놀라는 재우 씨와 혜진 씨. 저기 봐봐. 저거 무슨 집의 첫인상부터 꽤 마음에 드나 봅니다. 소형 평수라 좀 답답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환한 햇살이 들어오는 탁 트인 거실에 작지만 알차게 구성된 공간이 두 사람이 신혼을 시작할 첫 집으론 딱 좋아 보입니다. 밝게 웃는 혜진 씨 얼굴을 보니 아무래도 두 분의 결혼 소식이 서둘러 들려올 것 같네요. 임대 아파트라고 생각지 못할 만큼 뭐 시설이라든지 구조들이 되게 잘 갖춰져 있어서 너무 좋았고 특히나 여기가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거랑 몇 년 뒤에는 여기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직장이랑도 되게 가깝고 저희가 초기 자본이 사실 많이 부족했었는데 저희 예산에 맞는 원하는 조건을 갖춘 그런 집을 찾을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요즘 전세 사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싸지만 월세를 찾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LH다 보니까 믿을 수 있어서 더 만족스럽습니다. 재우 씨, 혜진 씨, 두 분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행복주택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향해 한 계단 한 계단 다가가길 저도 응원할게요. 네,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공공임대주택이란 어떤 건가요, 교수님? 예, 뭐 말 그대로 앞에 공공이 붙었으니까요. 주로 이제 뭐 정부나 지자체 지원을 받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또 공공임대주택 지원할 때 지원하는 이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기금이 있거든요. 그 네.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얘기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행복주택 외에도 뭐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뭐 장기전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고 하고 네. 아무래도 일반 뭐 전월세에 비해서 시세도 좀 저렴하고 기간도 뭐 좀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서 네. 뭐 특히 신혼부부들한테 상당히 관심이 많은 아파트 주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공공임대주택이다 보니까 전세 사기 이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예, 뭐 공급 주체 자체가 네. 공공 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뭐 보신 LH나 또 국가 뭐 지자체나 지방공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세 사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죠. 네,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이 예비 신혼부부뿐만이 아니라 대학생이나 청년도 가능하다고요, 차장님? 네,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에서 만 39세 이상의 청년, 주거급여 수급자,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만 65세 이상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또 이렇게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신혼부부 입주 자격 중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예, 사실 임대주택 조건을 따다 보면 용어 자체가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네. 뭐 쉽게 풀어보면 무주택 세대니까요. 세대라는 거는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네.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이제 주택을 하나도 갖지 않은 경우에 그 구성원들을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하고 다만 여기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직계 좀비소 그러니까 본인이나 배우자의 부모님이나 네. 자녀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뭐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서 네. 그럼 우리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언니나 오빠, 동생은 포함 안 되고, 예, 예, 네, 예. 직계 좀비속만 포함이 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렇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는 딱 그런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분들이 혜택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주택은 이 최대한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주 기간 후에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싶다 하면 분양으로 또 전환이 가능한가요? 예, 일단은 행복주택이 물론 이제 대부분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공간이긴 하지만 또 입주 조건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네, 대표적으로 이제 대학생이나 청년들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요. 6년까지. 예, 그리고 네. 이제 신혼부부 갖고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본 신혼부부는 원래 기본이 6년인데 자녀가 있으면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비율은 높지 않은데 고령자나 이제 주거급여 수급자가 입주가 가능한데 그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뭐 면적이 넓지는 않고 주로 신혼부부 등이나 청년층이 잠시 거주하다가 분양 아파트로 가던가 아니면 조금 더 규모가 큰 국민임대나 이런 쪽으로 가는 약간 사다리 기능을 하는 공공임대주택이기 때문에 분양 전환은 어렵고 상향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거쳐가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분양 전환이 안 되는 그런 주택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련법상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의 경우는 분양 전환이 안 됩니다. 자가를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LH에서 공급하는 뉴홈, 신혼희망타운 등을 분양주택 제도를 통해서 자가를 마련하시거나 10년 공공임대주택을 통하여 일정 기간 거주 후 분양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LH에서 공급하는 모든 주택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무엇보다 비용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 비용 도대체 얼마나 드나요? 네, 지역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네. 그 서울 오류동 행복주택을 예로 들어 네. 신혼부부 분들이 입주하시는 36제곱미터의 경우에 기본 임대도건은 총 보증금 8,760만 원, 월 임대료는 29만 원 수준이고요. 본인의 형편에 따라서 보증금을 더 내시고 임대료를 낮추시거나 보증금을 낮추시고 월 임대료를 높이시는 등
임대 조건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행복주택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야 많은 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이제 행복주택이 처음에 생겼던 취지도 청년이나 뭐 신혼부부층에 좀 거주 안정을 위한 것이고 또 이분들이 또 생활하는데 편리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교통이 좋은 지역에서 공급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예, 그게 상당히 사실. 중요하죠. 네. 출퇴근을 하셔야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임대료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지만은 시세보다는 좀 저렴하게 60에서 80% 정도로 공급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 뭐 최근에 제가 본 행복주택들의 장점은 외관이 상당히 좀 예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옛날 공공임대라 그러면 되게 딱딱하고 그냥 좀 옛날 아파트 같은 느낌이었다면 요즘 행복주택들은 상당히 외관도 신경을 써서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생활 SOC라 그래서 해당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뭐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커뮤니티 시설. 예, 그렇죠. 청년 네. 상담센터 같은 것들도 같이 설치해서 네. 뭐 보통 우리가 공공임대라 그러면은 지역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인식도 있지만 행복주택은 그런 인식도가 상당히 낮은, 그리고 상당히 또 주민들도 같이 이용한 시설이 많아서 그런 면에서 좀 장점이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고 하긴 그런데 이건 취지랑 관련된 거다 보니까 뭐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주택의 면적 자체가 뭐 신혼부부나 청년층이다 보니까 넓지 않아서 아주 장기간 거주하기에는 뭐 자녀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좀 거주하기가 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기가 좋은 지역들이 있어요. 위치가 방금 말씀드린 것도 좋거나. 경쟁률이 치열하죠. 그러면은 입주 대기 기간이 좀 길어지는 아. 단점이 좀 있고 네. 그 2년 상간에 내 조건이 바뀌어서 입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네. 또 퇴거를 해야 되는 뭐 아. 그거는 뭐 단점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유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신혼부부 임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 거주민이 들려줄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LH 신혼부부 매입 임대에 거주 중인 이상현입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원룸에 살다가 좀 더 넓은 데를 찾다 보니 아무래도 수원에서 좀 저렴하다고 생각이 드는 동네였어요. 근데 한 20평대 기준으로 전세가가 3억 후반이었고 매매는 한 4억 5천에서 6억 사이. 근데 그 금액은 저한테는 사실 터무니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LH 매입 임대 신혼부부 가격을 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의 임대료 한 16만 원. 그때 다행히도 공고가 떠 있는 상태였고 바로 신청해서 입주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공고가 이제 진행되다 보면은 계속해서 필요한 요건들을 이제 문자로도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에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때 꼼꼼하게 살펴서 마지막에 등기 우편으로 보내면 될 것 같네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1유형, 2유형이 있는데 저는 2유형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제가 들어올 때만 해도 딱히 그러한 규제는 없었어서 저한테 정말 잘된 일이었죠.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가 금액적인 부분입니다. 신혼부부 전세 대출을 해서 금리도 저렴하게 해서 들어왔고 현재 생활하는 데 있어서 주택 비용이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도 택시 타고 수원역까지 10분 안에 도착하고 버스도 한 15분, 걸어서 한 30분. 아주 교통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혼부부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아무래도 거주 문제일 것 같은데 여기가 인프라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도 아주 편리합니다.
학군도 잘 되어 있다 보니 신혼부부들한테 굉장히 추천하는 곳입니다. 모두들 꼭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에서 나온 주인공 이상현 씨는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입주를 했는데요. 매입 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행복주택이랑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앞서 설명드린 행복주택이 LH가 건설해서 수요자에게 공급해드리는 주택이라면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건설한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공급해드리는 제도로 주로 도시만에 공급되는 점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지어진 걸 사서 더 저렴하게 내놓는 것 이렇게 네네, 좀 그렇게 이해를 보시면 하면 되겠습니다. 될까요?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신혼부부라면은 당연히 입주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예. 가장 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입주 자격에 대해서 좀 소개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경우에는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가 이제 1순위가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한부모 가족도 아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순위가 된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가정이 1순위다라고 보시면 우선순위가 되겠고, 되는군요. 네. 2순위는 이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나 예비 신혼부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3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유자녀 혼인 가구가 네. 3순위가 돼서 기본적으로 이제 1순위가 돼야 되니까 신혼부부 중에서 7년 이내 신혼부부 중에 아이가 있는 가구가 네. 가장 순위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장점과 단점을 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혹시 좀 단점 중에 층간소음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뭐 사실 이게 매입임대다 보니까 사실은 뭐 모든 주택이 다 이제 원하시는 수준의 주거 수준을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는 매입을 해서 LH에서 어느 정도 뭐 또 수리를 하고 있고 개보수를 해서 개보를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뭐 사실은 그 부분은 일반적인 신혼주택 매입 임대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적인 주택에 입주를 하더라도 층간소음 문제는 반드시 다 맞아요.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뭐 완벽하게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다 뭐 할 수는 없지만 네. 그렇다고 다른 내가 일반적인 임대주택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민간 시장에서의 민간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보다 네. 반드시 매입 임대가 신혼부부 매입 임대가 더 층간소음이 더 문제가 된다라고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가 갖고 있는 좀 그렇습니다. 공통적인 예, 그런 좀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네, 차장님,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 유형 1과 유형 2로 나뉘어집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이 소득이 낮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매입임대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저렴한 임대 조건으로 장기간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원의 경우에는 맞벌이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신혼부부 매입임대 2를 선택하시면 보다 넓은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저렴하고 오래 있을 수 있는 유형이 1번, 네. 그리고 조금 더 가격이 높지만 더 짧게 있을 네네. 수 있는 조건은 네. 유형 2가 되겠네요. 보다 이제 넓은 주택에서 거주가 가능하십니다. 보다 넓고요. 예, 예. 네. 자, 그렇다면 신혼부부를 위해서 매입 임대도 있지만 전세 임대도 있다고 합니다. 자, 전세 임대는 어떤 건가요? 네, 앞서 설명드린 행복주택과 매임대주택 모두 LH가 집주인인 제도입니다. 전세임대 제도는 이와 다르게 신혼부부분들이 거주 희망하시는 주택을 구해오시면 LH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해드리는 형태의 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신혼부부가 살고 싶은 집에 조금 더 좋은 조건, 좀 더 합리적인 조건으로 거주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행복주택이나 매임대주택은 저희가 이제 확보하고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위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네. 다만 전세임대주택은 집이 정해져 있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무색해 오시면 저희가 이제 계약을 체결해 드리는 제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부에서 신혼부부를 위해서 뭐 행복주택이나 매입 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거 안정을 위해서 또 어떤 지원들을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신혼부부들도 궁극적인 목표는 내 집 마련이잖아요. 주거실태조사 같은 거 보면 그래도 아직도 80% 이상이 결국은 나는 내 집 마련하겠다고 응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걸 아까도 주거사다리라고 얘기했는데 이분들이 임대를 들어갔다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그 과정을 잘 체계적으로 정비가 되어 있는가가 조금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인구구조 변화가 많이 변하니까 특히 요즘 아이들을 많이 낳으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아이의 수를 예전에 3명 이상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낮아지긴 했지만 그것도 조금 고려를 해서 네. 좀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관련해서 궁금한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첫 번째 질문 먼저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기준 요건을 충족해서 당첨이 됐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대기업으로 이직을 하게 되어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그럼 입주를 할 수 없게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한 점을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뭐 그래도 다행인 것이 이거는 이제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하시거든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첨이 돼서 계약을 이미 하셨다면 입주 시점에서의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일단 계약은 유효를 합니다. 근데 2년이 지나면 아마도 자격이 안 맞으실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퇴거를 하셔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2년을 기준으로 재계약할 때마다 조건을 따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제일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예비 부부입니다. 행복주택 거주 기간이 6년이면 최초 1회 계약 후에 6년을 사는 건가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제가 이제 통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요. 네. 저희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그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고객분들이 생업에 바쁘시기 때문에 그 지사를 방문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어서 그 자격 갖추신 분들이 얘들의 증액보증금을 납부를 하시면 자동으로 갱신이 되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어가지고요. 고객분들이 조금 편리하시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 만나서 굳이 계약서 사인 이런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네. 하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약은 2년마다 체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서류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공고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꼭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헷갈립니다.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하고 질문 주셨네요.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어떤 공공임대든지 소득이나 자산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하고 이건 정보 수집에 대한 거니까요. 그다음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이분의 자산에 대한 부분이겠죠.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라는 거가 세 개는 반드시 뭐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태아도 인정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임신 임신 기간에도? 중일 때, 네. 그래서 임신 중이실 때 유자녀 인정을 받고 싶으실 때는 이제 임신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되도록 그렇군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적으로 공급이다 보니까 입주하실 때는 반드시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지방에 시세 1억도 안 되는 작은 집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 일산이라서 신혼부부 행복주택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격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어떤가요? 요즘같이 그 주택 가격이 비싼 시점에 뭐 시세 1억이 안 되는 집이라고 하면은 질문하신 분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억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약간 억울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질문에서도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공공임대주택 관련 제도상 그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은 입주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무주택 소유여야 하는군요. 네, 주택이 있으시면 안 되는데요. 네. 다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보면 한 대여섯 가지 정도는 주택을 소유하셔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 지분을 일부 취득하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이 가능하시고요. 관련 내용들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셔도 되고 저희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 그 뒷부분에 그 무주택으로 인정 가능한 케이스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공고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행복주택이 만들어지는 지역을 알고 싶어요. 행복주택이나 임대주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이거 공공임대주택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사이트입니다. 이름은 마이홈이라고 하고 저희는 마이홈 포털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마이홈. 네. 여기 들어가시면 일단 임대주택에 대한 뭐 다양한 정보는 당연히 있고요. 특히 자가진단 서비스가 있어서 나의 상황을 집어넣었을 때 나에게 적합한 임대주택이 뭘지를 추천해주는 시스템도 되어 있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누르시면 지도가 이렇게 떠요. 그 지도가 뜨면 지도를 클릭하시면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 공고가 나와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금은 이런 데 써야 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잘 만들어진 사이트라서 그렇군요. 정말로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뭐 진짜 공공임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꼭 활용하다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여기저기 가서 많이 홍보하는 사이트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일일이 다 웹사이트 방문해서 알아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좀 번거롭거나 헛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색창에서 마이홈을 검색을 하시거나 www.myhome.go.kr 검색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옵션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활엔 정책에서 소개해드린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집 정보 어떠셨나요? 신혼부부에게는 알뜰 정보로, 자녀가 있는 부모님에게는 자녀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알찬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셨는데요. 어떠셨나요? 예,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도 이제 결혼한 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저도 신혼 때 되게 막막했던 것 같아요. 집을 어떻게 구할까. 신도시에 조그만 집을 구해서 입주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마이홈 포털 같은 말씀드린 이런 게 있었으면 참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기반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이런 정보를 실질적으로 잘 활용을 하셔야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임대에 대한 조건이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 조건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이 어떤 공공임대와 적합한지도 꼭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마이홈 포털 들어가셔서 자기 정보도 업데이트 해보시고 하셔서 찾아보시면 정말로 내 집 마련 전에 좋은 집에서 좀 살다가 또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는 기회로 넘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네. 오늘 프로그램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차장님? 네, 작년 말 기준으로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250만인데요. 우리나라 국민의 20명 중에 1명은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LH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구 광역시 인구가 236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LH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 LH에서도 이에 걸맞게 층간소음 감소, 고품질 주택, 서비스 디지털화 등 입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거주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도 국민 여러분께 더 많은 도움이 되는 정책 플랫폼 코리아 TV 생활엔 정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